자, 그러면은 B의 2번지 셀에서 F의 2번지 셀까지 셀 병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에서부터 F의 4번지까지 다 셀 병합이 돼 있어요. 그죠? 한꺼번에 블록을 정하고 각각 해줘도 되지만 이럴 때는 하나를 하고 채우기 핸들 지난번에 배웠죠?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주면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셀 병합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C의 5번지에서 자, C의 5번지에서 F의 5번지까지 또 여기도 셀 병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셀 병합.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만 할까요? 자, 이 부분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셀 병합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C, 그 다음에 여기도 병합이 됐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병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가 여기 상호 있는 데서부터 여기 성명, 여기죠. 그러면 2의 6번지에서 2의 6번지, 2의 6번지, 여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F의 6번지까지 블록을 정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를 병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어서 여러 군데를 병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파일을 선택을 할 때, 비연속적인 파일을 선택할 때, 파일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비연속적인 파일을 선택할 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죠. 이게 동일합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다른 영역을, 셀 병합할 영역을 드래그를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C의 7번지에서부터 F의 7번지죠. 여기서도 C의 7번지에서 F의 7번지까지 이렇게 블록을 정하면 되겠죠. 여기 맞나요, 선생님? 네, 여기 아니죠. 잠깐만요. C의 7번지 맞고. 맞네요. 여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2의 8번지. 2의 8번지에서 여기죠. 여기까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일단 2의 6번지에서 F의 6번지까지 드래그를 했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C의 7번지에서 F의 9번지까지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는 아직 띄지 않고 2의 8번지에서 F의 9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그 다음에 맞춤에 이렇게 셀 병합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이 이렇게 셀 병합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작성연 월이 있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B의 9번지에서 C의 9번지죠. B의 9번지에서 C의 9번지. 일단 여기 블록을 정하고 자, 셀병합을 하고 또 드래그해서 얘를 내려주고 자,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옆에도 또 필요하면 자, 얘도 D의 9번지입니다. 자, D의 9번지에서 나머지 F의 9번지까지 셀 병합하고 또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한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병합을 하고 엑셀에서 셀을 다루는 방법을 지금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맨 밑에도 이렇게 셀 병합을 해주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틀이 만들어졌다면 일단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부터 영수증 여기는 공급받는 자용 엔터 귀하 엔터 네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얘는 등록번호까지는 여기는 좀 작아서 그렇군요. 조금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일단 글자가 안 보여도 그대로 씁니다. 자, 상호. 자, 저 이렇게 썼습니다. 상호. 사업자 한 칸 띄고 소재지. 엔터. 업태 그대로 썼습니다. 자, 여기 성명. 엔터.
종목, 작성면, 월입, 공급, 계가, 총.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잘못 만약에 합쳤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얘 만약에 잘못 합쳤어요. 그러면 합친 곳은 블록정하고 위에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를 한 번 더 눌러주면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병합한 게. 자, 다시 원래대로 다시 병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일단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글자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셀에다가 글자를 그냥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틀만 만들어 놓습니다. 기본 작업을 할 때는 자, 일단 데이터가 들어가면 돼요. 틀만 입력을 하시고요. 자, 저와 제가 뭐 얘 다 정렬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죠? 자,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합니다. 제가 조금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다 하셨을까요? 다 되셨다면 한번 왼쪽에 있는 영수증 양식처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B열, C열, 뭐 이렇게 D열, E열, F열이 지금 현재 우리는 너무 작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늘린다 그러면 B, C, D, E, F 열 번호를 드래그를 한다고 했죠. 자, 엑셀에서는 어떤 공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늘리는 게 아니라 열 번호, 행 번호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셀이 F셀이죠. F셀의 폭을 보면서 크기 조절을 하면 나머지 영역 정한 B, C, D, E가 F열만큼 좁혀지거나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F와 G 사이의 경계선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고 클릭해서 조금 넓혀집니다. 폭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F열을 한 이 정도 하면 될까? 이렇게 F열만 한번 일단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늘어나겠죠. 그죠? 조금 더 늘려야겠다. 조금 더 늘리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려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음에는 이제 세부 조절을 하는 게 좋겠죠. 자, 만약에 사업자 등록번호 뭐 이런 부분들도 뭐 나중에 조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글꼴이라든가 이런 부분 크기 조절하고 하는 게 좋겠죠. 보니까 이행이 여기 보니까 이행이 높이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행은 2와 3행 사이의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넓혀주면 되겠죠. 자, 저도 한번 이렇게 넓혀보겠습니다. 넓게 하고 다음에는 4행부터 19행까지 블록을 정해서 얘도 전체적으로 행폭을 조금 높여주려면 19와 20 사이의 경계선에서 19행을 보면서 그 높이만큼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죠. 너무 높다. 살짝 줄여주고 이렇게요. 자, 한번 조절을 해보십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자, 다 되셨다면 이제 한번 글자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수증. 자, 이 B의 2번 셀을 선택을 하고 자, 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맑은 고딕에 11포인트를 했는데요. 선생님들 맘대로 하시면 되죠. 저는 크기만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상단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 그룹 여기죠. 자, 글자를 조절하는 거. 다 여기입니다. 자, 글꼴 그룹에서 글자 크기를 저는 한 얘를 16포인트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좀 진하니까 밑에 글자 속성 중에서 진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진하게 클릭했어요. 만약에 얘에 대해서 색상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가 있죠? 여기서 글자 색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저 이걸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하면 이렇게 영수증 이렇게 파랑이 되겠죠. 자,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우겠다. 키우시면 돼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듭니다. 자, 다음에는 정렬을 보니까 지금 공급받는 자용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가장 많은 게 가운데로 되어 있네요. 자, 가운데 정렬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전체적으로 블록을 정합니다. 가운데 정렬이 제일 많으니까 먼저 블록을 전체 잡고 저는 가운데 정렬, 맞춤 그룹에 이 가운데 정렬을 한 번 더 눌러서 위에 맞춤 그룹에 이 가운데 정렬에서 얘를 한번 눌러봅니다. 밑에 있는 걸로. 그러면 셀의 정 가운데로 글자들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다 되셨다면 여기 사이가 너무 작아서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오른쪽 정렬이 여기가 B의 3번부터 F의 4번지가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오른쪽 정렬된 것에 오른쪽에 약간 들여쓰기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B의 3번지에서 B의 4번지를 블록을 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 지난 시간에 셀 서식 많이 들어갔죠? 여기서 셀 서식을 들어갑니다. 셀 서식 들어가 보면 자, 여기에 표시 형식 맞춤이라는 탭이 있어요. 맞춤 탭을 들어갑니다. 맞춤 탭을 들어가 보면 가로는 이 왼쪽 오른쪽을 가로라고 하죠. 가로를 선택을 해서 자, 이 오른쪽 들여쓰기가 있네요.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맞추는데 오른쪽에서 들여쓰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하고 얘가 0이 됐다면 얘가 글자가 여기 너무 붙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그냥 어떻게 나오나? 자, 오른쪽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가 오른쪽에 여기 너무 붙었어요. 그쵸? 오른쪽 정렬 이거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들여쓰기를 하게 되면 들여쓰기 한 값만큼 왼쪽이 띄어지겠죠.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블록을 정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자, 들여쓰기를 여기를 한 1이나 2 정도 줘볼까요? 그래서 한번 2를 줘보겠습니다. 들여쓰기를 오른쪽으로 하고 2를 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큼 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필요하면 2를 띄운다든가 2를 띄운다든가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사업자 등록번호 얘하고 다 글자의 길이가 틀린데 지금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자기가 알아서 줄을 맞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 한번 B의 5번지에서 자, B의 8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성명 중복 여기까지 블록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을 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블록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셀 서식 들어갑니다. 셀 서식 들어가서 이번에는 가로를 여기를 선택을 해서 균등분할 들여쓰기라고 있죠. 균등분할 들여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로도 균등분할을 맞춰보겠습니다. 균등분할을
자, 여기까지만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자, 균등분할 들여쓰기, 균등분할로 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균등분할을 해가지고 이 벌려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글자의 길이만큼 가장 긴 글자를 기준으로, 이거는 왼쪽 세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죠? 세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벌려줬어요. 이만큼 빈 공간을. 그러면 얘도 여기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그죠? 이만큼 2를 넣든 0.5를 넣든 2를 넣든 뭐 넣을 수가 있겠죠. 자,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셀 서식 그리고 들여쓰기 균등 분할해서 들여쓰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1로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1 그리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1만큼씩 양쪽 균등 분할이 되면서 이게 들여쓰기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글자의 길이가 달라도 알아서 왼쪽 오른쪽을 정렬을 해주겠죠. 이게 배분 정렬을 해줍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작성 연어를 공급 대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네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잘 작성된 것 같아요. 일단. 그죠?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를 진하게 만들면 되겠네요. 자, 블록을 다 정하겠습니다. 블록을 정하고, 자, 블록을 정하시고, 자, 마우스 우클릭, 또 셀 서식 들어가죠. 자, 테두리 지난번에 해봤잖아요. 자, 그러니까 테두리로 들어갑니다. 테두리로. 자, 바깥쪽이 진한 선이네요. 자, 그럼 여기 진한 선, 굵은 선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아니면 실선을 선택하고 굵기를 선택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실선 선택하고 여기 굵기 없나요? 굵기가 어딘가 있을 텐데. 자, 일단 이 굵은 선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바깥쪽이죠. 바깥쪽. 바깥쪽은 윤곽선 선택하면 굵은 선이 바깥쪽에 들어가겠네요. 확인하고 해제를 하면은 이렇게 굵은 선이 바깥쪽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다 만들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데를 크기 조절을 합니다. 자, 여기 행에서 높이를 조절을 한다든가, 여기서도 조금 더 보기 좋게 만든다든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만약에 나를 얘를 좀 변경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자체 변경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열 번호에서 이렇게. 얘는 그 열 자체에 영향을 준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폭을 조절한다든가 할 때는 항상 뭐예요? 병합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병합을 해서 폭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 워드 프로세서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를 조금 더 색상을 좀 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연습이죠. 자, 블록 정하고 컨트롤 키로 한번 원하는 부분들만 전체를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지금 현재는 글자가 들어갈 거 없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연습을 해봅니다. 자, 하고 진하게 해서 글자를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멋진 영수증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를, 테두리를 사용해가지고 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뭐 어떤 표든지 어렵지 않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선생님들 마음대로 위치. 저는 문서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자, 저는 그냥 문서에다가 제 영수증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영수증 저장해서 이렇게 영수증을 하나 만들었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저는 다시 새 파일을 하나 하고 이번엔 선생님들과 지난 시간에 배운 거와 오늘 배운 거를 이제 한번 더 복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약간 더 복잡한 걸 가지고요. 자, 한번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문서를 하나 갖고 온 거 이거는 IPQ 엑셀 기본 서식 양식 작성하는 그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걸 갖고 와서 저랑 같이 그냥 한번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이제 시트를 선생님들께서 오른쪽에 시트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시트 추가하는 건 플러스를 눌렀죠. 자, 플러스를 눌렀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옆에 있는 이러한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문서를 만들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또 다른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서를 만들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날짜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배우셨죠? 날짜 데이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천 단위, 그다음 오늘 세수식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화면을 약간 작게 해놓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얘를 작성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먼저 테두리를 정하고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입력하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테두리를 정하는 게 더 입력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두리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테두리를 일단 정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A열이 좀 좁혔네요. 그러면 A와 B열 사이에 이 경계선을 마우스를 놓고 이렇게 당겼죠. 자, 여기를 당기겠습니다. 이렇게 당기고 B의 2번지에서 J의 14번지까지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B의 2번지에서 J의 14번지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테두리를 일단 만들면 되죠. 자, 여기서 테두리를 만들겠습니다. 삽입이 아니라 홈에 글꼴 그룹에 모든 테두리. 자, 이렇게 놓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자료를 입력하시는데요. 자, 제가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자료가 있든 없든. 자, 선생님이 여기 날짜가 여기 지금 현재 날짜가 제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쓰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날짜를. 자, 먼저 주문 일자부터 일단 먼저 써볼까요? 자, 위에를 씁니다. 자, 용도까지 한번 써봅니다. 여기까지. 자, 저도 B의 2번지부터. 자, 탭키로 이동해도 되고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 방향키로 가도 된다 그랬죠. 옆으로 갈 때. 자, 일단 여기까지 입력을 해놓으십니다. 용도까지. 자, 테두리를 하고 용도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자, 보니까 이 셀에는 글자가 두 줄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셀에 두 줄을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 주문 수량하고 엔터를 치면 다음 셀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쓸 때는 한 셀에 한 줄 이상을 입력할 때는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Alt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그 셀에 다음 줄을 계속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주문 수량까지 입력하고 키보드에 ALT 한자 키 옆에 있는 ALT Alt 키가 있죠. 왼쪽에 Alt를 누르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밑으로 커서가 내려옵니다. 그때 가로 열고 아니 콜론 0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입력해 볼까요? 가격, 납품업체, 콜레스테롤. 자,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지방, Alt 엔터, 그다음에 가로 열고 아미 콜론 100g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1인분 가격. 일단 여기까지 입력을 하십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제가 1인분 가격인데 이 오타가 났어요. 그러면 항상 여기서 수식 입력줄 이곳에서 수정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커서를 여기다 놓고 분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되겠죠. 입력을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셀의 폭이 작아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처럼 내려온 거겠죠. 네, 나중에 조절하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자료만 일단 다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 주문일자가 1월 2일, 1월 10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저랑 같이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 2022 100일 08 01부터 07월 달로 할게요. 07 102
01 이렇게 입력합니다. 엔터.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기본으로 이렇게 입력하자 그랬어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날짜 데이터를 분명히 이렇게 입력했는데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여지는 표시 형식은 지정하는 거에 따라 얼마든지 엑셀은 다르게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원본 데이터랑. 자, 일단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그냥 내리겠습니다. 이 날짜랑 틀려도 괜찮습니다. 연습하는 거니까. 이거 다 입력하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채우기 핸들은 어떤 거예요? 요점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시고 자, 여기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어디까지 드래그가 되냐면 12번지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채우기 핸들로 날짜를 연속적인 데이터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나머지는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부터 입력을 합니다. 자, 닭고기, 소곱창, 소꼬리, 자, 소리가 시끄러우실 것 같아서 음성어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찬 도리탕 했을 때 반찬 할 때 반자만 썼더니 위에 게 나타났어요. 같은 걸 입력할 때는 그냥 엔터만 치시면은 반찬 도리탕이 들어가는 거고 반찬 볶음이니까 다르니까 그냥 입력을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입력해 주세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크게 해드릴까요?
다 입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동그라미 하나 보내주세요. 네, 이세린 선생님만 보내주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10분 선생님 보내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입력하신 것 같으세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자료를 입력하실 때 일단 자료를 먼저 입력하고 큰 테두리를 정하시거나 아니면 테두리를 먼저 정하고
이렇게 자료를 그냥 입력을 합니다. 일단은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이제 좀 가장 좀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들 임의로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보통 엑셀 문서를 작성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를 만들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전체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테두리 하셨었잖아요. 개처럼요. 자, 먼저 바깥쪽 테두리하고 안쪽 테두리 여기 보시면 어떻게 제가 굵은 선을 넣느냐면 자, 여기에 이쪽에 굵은 선이 들어갔고 이 밑에도 굵은 선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전체 바깥쪽 테두리에도 굵은 선이 들어갔습니다. 자, 얘네들을 하나하나 해주셔도 되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면 빠르겠죠. 자, B의 2번지에서부터 J의 2번지를 블록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비연속적인 것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번에 B의 13번지에서 J의 14번지까지 블록을 정합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전체 바깥쪽에도 또 있죠.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B의 2번지에서 J의 14번지까지 다시 한번 블록을 정하고 마우스를 띱니다. 자, 컨트롤 키를 띈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다 어떤 거예요? 굵은 테두리예요. 그러니까 글꼴 그룹에 여기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면은 각각의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지정한 영역에 바깥쪽만 이렇게 굵은 테두리가 들어가겠죠.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잘 안 되시는 선생님들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블록을 정했어요. 자, 컨트롤 키를 놓고 블록을 또 정했어요. 자, 얘를 전체를 뭐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볼까요?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를 굵은 테두리를 한다. 그러면 각각이, 아이고 얘는 여기가 해제가 됐네요. 자, 제가 블록을 이렇게 정하고 여기를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각각이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지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만들고 자, 다음에는 색상이 배경 색상이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도 블록을 정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G의 14번지네요. 그 컨트롤 키 누르고 G의 14번지 납품 업체를 클릭하고 이제 색상이 들어갔네요. 세례 배경색. 세례 배경색은 우리 글꼴 그룹에서 여기 깡통 선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깡통에서 자,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럼 선택된 곳에 이렇게 세례 배경색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비연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 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선택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렬을 해줘야겠네요. 일단은 테두리는 만들었는데, 정렬을 조금 이따 할게요. 자, 테두리를 만들었는데 셀이 합쳐져 있는 게 있고 셀이 합쳐져 있지 않은 게 있어요. 보니까 여기서는 B의 13번지에서 C의 13번지가 셀이 합쳐져 있고 여기도 합쳐져 있고 여기도 합쳐져 있고 얘도 합쳐졌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한꺼번에 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P의 13번지에서 C의 13번지, B의 13번지 클릭하고 C의 13번지까지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CTRL 키 왼손으로 누르고 밑에 B의 14번지에서 C의 14번지까지 드래그. 다음에 컨트롤 키는 안 띱니다. 자, F의 13번지. F의 13번지에서 F의 14번지 드래그. 그 다음에 G의 13번지에서 G의 13번지에서 J의 13번, I네요. I의 13번지까지 드래그. 자, 여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셀 병합이죠. 셀 병합이니까 맞춤에 셀 병합을 눌러서 이렇게 셀을 합쳐줍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셨고 다음에는 요 안쪽에 X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쵸? 네, 대각선이 들어갔어요. 자, 대각선이 들어간 셀을 F의 13번째에다 셀 포인트를 놓고
셀서식으로 들어가면 되죠. 테두리는 다 또 셀서식 테두리에 있으니까. 자,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셀서식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에서 대각선을 선택하면 되니까 먼저 항상 선을 선택하고 대각선을 그릴 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얘가 1번이에요. 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미리 보기 있는 곳을 보면서 여기서 선택하는 거죠. 얘가 2번이에요. 항상 얘를 먼저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실선이죠. 실선이니까 저는 이렇게 실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에 대한 색깔을 지정하려면 여기서 색깔을 지정하면 되겠죠? 네, 지정할 거 없으니까 그냥 얘만 선택하고 여기 대각선 있네요. 자, 우상향, 좌상향 뭐 있죠? 자, 이걸 선택하면 되겠네요. X 클릭, 클릭.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에 X가 나왔어요. 자, 그럼 확인. 셀이 있는 곳에 이렇게 X가 들어가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다 되셨다면 이제 전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블록을 정해서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다 정하고 맞춤에 가운데 정렬하면은 일단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자, 가운데 정렬해서 가운데 정렬이 됐습니다. 가운데 정렬이 됐고 다음에는 블록을 해제해서 숫자 있는 곳들은 보통 오른쪽 정렬이나 회계 서식을 많이 정합니다. 근데 보통 오른쪽 정렬보다는 사실 실무에서는 회계 서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회계 서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주문 수량은 얘처럼 하려면 가운데 정렬이 돼 있죠. 그럼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가격 여기서부터 블록을 정하고 자, 얘는 문자죠. 문자니까 띄우고 컨트롤 키 누르고 나머지들을 블록을 이 부분 숫자가 들어가는 곳 블록 정하고 또 여기도 뭐 계산을 할 거니까 다 블록을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얘는 개수, 합계 이런 부분은 다 숫자가 들어갈 부분들은 보통 회계서식이나 오른쪽 정렬을 해주면 되세요. 마침에 오른쪽 정렬을 한다 그러면 오른쪽 정렬을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자, 오른쪽 정렬을 하면 셀의 오른쪽에 완전히 붙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표시 형식이라는 곳에 바로 옆에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첨단위 넣는 콤마가 있습니다. 이 첨단위 넣는 거. 지금 우리 입력을 할 때 제가 첨단위를 안 넣었어요. 98,000원 넷에 98, 000 이게 첨단위를 넣어주지 않고 엑셀에서는 보통 첨단위를 입력하지 않고 물론 입력하고 하셔도 되지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을 보통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첨단위를 눌러줘요. 근데 얘가 이게 회계서식이에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상단에 회계서식이라고 나오면서 이 콤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회계서식일 때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면서 약간 이렇게 띄어지는 성향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회계서식을 많이 쓴다는 거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보기 좋게 가운데 정렬을 하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서 작성할 때 회계서식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을 숫자도 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그대로 가운데 정렬을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자, 글씨들이 위에는 좀 진하게 만들었네요. 그러면 B의 2번지에서 J의 2번지까지 하고 글씨가 진한 거는 속성이죠. 글꼴에서 글꼴 그룹에 요거 가 진하게를 눌러주면 글자가 진해지겠네요. 해보겠습니다. 자, 진하게 눌렀어요.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제 다 됐으니까 어떻게만 하시면 돼요. 셀 폭을 조절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먼저 열폭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열폭이 주문일자 여기가 뭐 대충 너무 좁은 것 같아요. 그러면 B와 C를 조금 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나는 여기는 좀 이 열에서 가장 긴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열폭을 맞추고 싶어요.
너무 넓게 하지도 않고. 그럴 때는 C와 D 사이에 여기 조절하는 이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긴 글씨를 기준으로 해서 셀폭이 그 열에 있는 가장 긴 글씨를 기준으로 해서 폭이 넓혀져요. 제 옆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가장 긴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폭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됐고 여기도 좀 넓히겠다. 그럼 더 넓히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전체적으로 좀 넓히고 싶어. 그러면 F부터 J까지 블록을 정하고 J와 K 사이에 열에서 살짝 해주면은 넓혀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다 배우신 거에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지방 이것도 안 올라왔어요. 여기 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더 넓혀줍니다. 이렇게 얘가 다 올라오도록. 자, 그쵸? 제가 여기 좁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숫자는 샵샵샵샵으로 나오고 이게 열폭이 작다는 얘기예요. 문자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앞으로 뭔가 셀에서 샵샵샵샵 나왔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아, 여기 열의 폭이 숫자가 적혀 있는데 숫자가 적혀 있는데 열의 폭이 작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폭을 넓혀주시면 돼요. 자, 됐죠? 다음에 행폭도 좀 조절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저는 이 행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줄이고 너무 적은가요? 조금 더 내리고 조금 더 내리고 자, 3행부터 12행까지 블록 정하고 얘도 살짝만 내립니다. 너무 내리면 이 폭이 너무 넓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보기 좋게 만들어졌어요. 밑에 있는 것도 조금 더 조절하겠다 싶으시면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럼 잘 만들어 주셨죠. 자, 만약에 선생님께서 자격증 시험을 봐요. 그러면 1번에 기본 서식 입력하는 거 여기까지 잘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조금 기다릴까요? 자, 하시면서 나 이해가 안 간다든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지금 주문식품 용도 반찬 개수에 네. 제가 그거를 셀을 다 합쳤어요. 그리고 뒤에 여기 지금 1인분 가격에 셀이 네. 그 칸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칸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선생님 여기서 요 아래 주문식품 용도 반찬인 개수에서 네네. 그 끝에 1인분 가격은 셀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네, 칸이 있는 거잖아요. 칸이에요. 네네네. 네, 그 칸을 제가 다 합했는데 그 칸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옆에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아, 이 오른쪽에 칸이에요, 선생님? 여기 지금 맨 아래 주문식품 용도 반찬인 개수. 잠깐만요. 선생님 맨 아래 오른쪽 아래 납품 오른쪽 없이 여기요, 선생님? 네, 그 옆에 칸이 하나 있잖아요. 네, 요거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다 병합해 버렸는데 칸을 그러셨다는 얘기요? 만들라니까. 예, 얘는 선생님 클릭하셔서요. 한 번 더 이 병합을 눌러주시면 돼요. 어디 눌러보세요. 그 병합이요? 네, 병합을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각각 해제가 되죠. 자, 보세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병합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선생님. 네네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네. 여기를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한 번 네. 다시 누르세요. 이 병합을. 병합을. 네, 한 번 더 누르면 얘가 해제가 돼요. 병합했던 게 이렇게 풀립니다. 이게 풀리는 거 보이시죠? 클릭. 근데 저 지금 그게 안 돼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블록을 정하시고요. 네. 안 되시면 블록을 정하시고. 블록을 정하고. 그냥 클릭만 하세요, 선생님. 네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그렇죠? 네네.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보세요. 저 위에 게 안 되시면. 네네, 우클릭했어요. 셀 서식 들어갑니다. 네. 셀 서식 들어가시면 맞춤을 한번 눌러보세요, 선생님. 맞춤. 네. 상태. 거기 보면 밑에 셀 병합이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풀면 되네. 해제해 보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그래도 칸이 안 되는데 이렇게 눌러보세요, 선생님. 눌렀어요. 클릭하면 여기 한 칸만 되고 그 다음 칸 이렇게 가지 않나요? 그냥 다 병합된 거로 나오거든요. 병합이 된다고요, 선생님? 네. 네.
이상하네요. 자, 셀 서식 한번 들어가 봐서 이 집 셀 병합은 풀렸거든요. 지금 셀 서식 들어가서 보니까. 풀렸으면은 이게 풀렸는데 풀렸는데요. 네. 그게 그냥 그 칸이 나눠지지 않고 병합된 거로 나와요. 그냥 이렇게 블록 안 되시나요? 네네. 네, 이렇게 그렇게 안 나와요. 되시나요? 그냥 병합된 이렇게 나와요 지금. 지금 저처럼 안 나오나요,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처럼 나와요. 그렇게 나오죠. 이게 풀린 네. 거예요. 클릭해 보세요. 여기 칸이 하나 들어가죠. 그다음에 네. 여기도 들어가죠. H셀이죠. 클릭하고 이게 풀린 거예요. 그러면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록을 정하시고 다시 셀 병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 선생님이 아. 손이 안 보이셔서 이게 합친 걸로 보이셨는 것 같아요. 그죠? 되시나요, 선생님? 그렇게 해도 네. 그 줄은 제가 그어야 되는 건가? 이게 그러면 그냥 여기 줄이요. 선생님 요 줄이요. 요 줄은 네네네. 지워졌을 거예요. 그렇죠. 줄은 줄은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하셔야죠. 네, 아, 그러면 제가 보여지지는 얘를 않거든요. 줄이. 네, 그렇죠. 줄은 얘가 지워져요. 한번 했다 하면. 아, 그래서 네, 알겠- 정선 선생님이 얘를 줄을 나오게 하려면 일단 얘를 테두리에서 네, 그렇죠. 테두리에서 오른쪽 테두리 네,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만약에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뭐 이게 아니라 모르시면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라도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다면 일단 얘가 다 만들어졌어요. 정확하게 다 만들어졌다면 한번 저처럼 한번 이번엔 여기에 문제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 문제들을 일단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는데요. H의 3셀에서 H의 12셀, H의 3셀에서 H의 콜레스테롤 있는 곳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미리그램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싶대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110 입력할 때 미리그램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럼 이거 계산이 안 돼요. 왜냐면 미리그램은 문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자예요. 숫자만 계산이 되지 문자는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엑셀에서는 그런데 숫자로 계산도 하면서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양식을 볼 때 여기를 이렇게 뒤에 문자가 표시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얘를 형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H의 3번지에서 H의 12번지를 블록을 정합니다. 그래서 블록을 정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셀 서식 굉장히 많이 쓴다고 그랬죠. 자,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표시 형식이라고 맨 첫 번째 탭이 있습니다. 표시 형식. 자, 여기서 이제 좀 잘 알아두셔야겠죠.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도 이제 메모를 해 놓으셔야겠죠. 숫자 뒤에, 자, 숫자 뒤에 문자를 표시하고 싶어요. 숫자 뒤에 문자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사용자 지정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용자 지정. 그리고 이게 얘는 천 단위가 없어요. 천 단위가 없는 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걸 쓰느냐면 G/ 표준이라고 써 있는 이런 형식을 씁니다. 자, G/ 표준을 여기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현재 G/ 표준일 경우에는 이 보기에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숫자가 110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내가 문자를 표시하고 싶은 걸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 뒤에 문자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만약에 미리그램을 저처럼 이게 붙여서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G/ 표준에다 미리그램을 그냥 쓰면 되고, 자, 미리그램 써볼까요? 자, 미리그램 썼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근데 만약에 위에 형식이 미리그램을 했더니 0.54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따옴표를 해줘야 돼요. 앞에다. 자, 원래대로 원래 G/ 표준하게 되면 보통은 그냥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얘 같은 거 미리그램은 얘가 자동으로 환산을 해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난 문자를 표시하고 싶어. 그럴 때는 문자는 앞뒤로 따옴표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110mg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만약 한 칸 띄우고 싶다. 그러면 이 사이에 따옴표 안에 이 부분을 한 칸을 띄워주면 여기 따옴표 안에 있는 한 칸이 이렇게 띄워지는 거예요.
네, 붙여주겠습니다. 붙여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숫자 뒤에 기본적으로 숫자 뒤에 문자를 표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사용자 지정의 G슬롯이 표준에다가 원하는 글자를 뒤에다 써준다. 미리구람이 아니고 다른 글자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따옴표를 붙여주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써봐서 위에 보기에 원하는 대로 형태가 나타나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각각이 미리구람이 붙었어요. 그러면 얘는 계산을 못하는 거냐? 계산하는 거예요. 자, 한번 H의 3세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원본 데이터는 어떻게 나와요? 위에 여기 수식 표시줄이 원본 데이터라고 그랬죠? 내가 입력한 데이터는 여기 110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는 이렇게 문자처럼 보여도 얘는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표시 형식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엑셀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거는. 하지만 원본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이 위에서 엑셀이 항상 이 수식 입력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미리구람을 넣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기 저는 92명이라고 이렇게 넣네요. 명자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실래요? 이렇게 블록 정하셔서 자, 먼저 한번 넣어보세요. 자, 숫자 뒤에 문자를 넣을 때는 G슬롯이 표준을 한다 그랬죠. 자, 먼저 입력해 보십니다. 자, 저처럼 명이 표시되게끔 만듭니다. 다 하셨을까요? 그럼 저도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자, 셀 서식, 사용자 지정, G슬롯이 표준 뒤에다가 명 쓰면 되죠. 명.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그램처럼 이게 어떤 계산을 해주는 그런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92명 이렇게 붙었어요. 만약에 한 칸을 띄우겠다. 그럼 여기 띄워주면 92명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여기 됐네요. 간단하게. 하지만 클릭하면 얘도 다 수식 입력줄에는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숫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숫자 뒤에 문자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한다.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 천 단위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내용은 여기 아무것도 안 붙었지만 저랑 같이 또 한번 연습을 합니다. 자, 이게 천 단위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자, 숫자 뒤에 문자를 썼을 때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자, 블록을 정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정하고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셀 서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구람을 써볼게요. 그냥 구람을.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 제가 G슬롯이 표준을 선택하고 뒤에다가 구람을 썼어요. 여기 G를 썼습니다. G. 구람도 얘가 표시를 해주니까 다운표를 해줘야겠죠. 그죠? 다운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문자로 인식해서 계산을 안 하겠죠. 자, 얘는 그람은 소문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문자로 그람을 써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천 단위가 이 콤마가 없어져요. 이게 콤마가. 그죠? 그럼 보기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람은 붙지만 천 단위가 붙질 않아요. 이 G슬롯이 표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 천 단위까지 넣으려면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면 다시 합니다. 자, 블록을 정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고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자, 사용자 지정에서 자, 위에 보시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샵, 샵샵 0이라는 이런 형식을 많이 씁니다. 샵, 샵샵 0.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이거 먼저 지정해 놓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샵, 샵샵샵 이러는데 숫자에는 자릿수를 지정하는데 샵이라는 거하고 0이라는 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형식을 보면 0만 쓴 것도 있고 여기 샵만 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이런 형식이 있는데
얘는 자릿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1의 자리, 이쪽 1의 자리죠. 여기 1의 자리는 이게 1580원 중에서 0이 오겠죠. 0. 그죠? 자, 이런데 일단 이거 지정을 할게요. 자, 얘를 많이 쓴다는 것만 일단 알아주세요. 천에 단위 위해서는. 그리고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예, g이라고 했나요? g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g을 다운표하고 자, g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위에 같은 경우에 천 단위가 들어가면서 g을 표시를 하죠. 아, 그러니까 숫자 뒤에 문자를 표시할 때 천 단위가 아닌 거는 G슬러시 표준을 쓰면 되고 아니면 천 단위 이상인 거는 샵, 샵샵샵 0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천 단위가 아닌 것도 샵, 샵샵샵 0을 쓰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제대로 나왔어요. 그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숫자 뒤에 문자를 쓸 때는 G슬러시 표준이나 샵, 샵샵샵 0을 쓴다.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샵, 이 샵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 일단 0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0을 쓰고요. 엔터.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는 1500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1500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563, 더 25,630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일단 썼어요. 아무거나 숫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옆에다가 다시 한번 똑같은 숫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복사해도 되지만 그냥 똑같이 쓰겠습니다. 1500, 2500, 25, 630. 이 복잡한 글자를 썼어요. 그쵸? 여기도 0 똑같이 하나 더 씁니다. 25, 630. 자, 여기는 샵을 썼을 때. 자, 얘는 0을 썼을 때. 자, 표시 형식을 제가 0을 썼을 때. 네. 자, 위에 글자는 쓰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 이 샵하고 0은 쓰지 않으시고요. 제가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해본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원래 데이터예요. 이게 원본 데이터예요. 근데 이거를 샵을 써서 자리를 여기다 원이라는 걸 표시해 볼게요, 선생님. 자, 블록을 정합니다. 이렇게. 블록을 정하고 마우스 클릭을 합니다. 자, 셀 서식을 들어갑니다. 자, 사용자 지정을 합니다. 자, 만약에 0을 넣었어요, 선생님. 0. 0으로. 자, 얘를 0을 넣어놓고 뒤에다가 자, 원이라고 표시해 볼게요. 자, 원. 이렇게 씁니다. 자, 형식을 0을 넣었어요. 0을. 그리고 원을 했더니 0원 이렇게 표시되죠. 그죠? 근데 얘는 아까 우리 샵, 샵샵샵 0은 샵하고 0을 혼합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 0으로 썼을 때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자,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0원은 0원이 나왔어요. 0원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1500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컴마도 안 들어갔어요. 얘 같은 경우. 그냥 0만 썼으니까. 그죠? 네. 요 옆에는 샵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 아유. 제가 0으로 넣었죠. 이거 선생님. 그죠? 바꿔서 넣었네요. 그럼 이게 0이래야 되고, 이게 샵이죠. 샵. 자, 얘는 샵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블록을 정합니다. 자, 마우스 클릭,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샵 선택합니다. 여기다가 이거 지우고 샵을 하나 넣습니다. 샵 키보드에서 Shift 누르고 샵 3자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다 원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냥 직접 쓰셔도 돼요. 이렇게 원. 자, 그랬더니 샵을 썼을 때는 여기가 어떻게 나나 보세요. 0일 때는 어때요? 0이 생략이 돼요. 0이. 0원일 때는. 자, 그죠? 자, 확인을 합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 0원일 때 여기 생략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1500, 2000, 25,630 다 나오는데 얘도 1000 단위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쓴 거냐면 샵 자릿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자릿수를 샵, 콤마, 샵, 0을 쓴 게 어떤 이유냐면 보세요. 이 자릿수가 1의 자리가 0일 때는 0을 표시해라. 이런 의미예요. 0일 때는 0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앞에 샵, 콤마, 샵 있는 것은 여기 1000의 자리에 있는 곳에 콤마를 놓고 너 숫자 오면은 숫자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얘를 한번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선생님 요거를. 자, 제가 얘를 다시 0원, 1,500원, 그 다음에 2호, 육장봉 이렇게 넣었어요. 얘를 셀서식을 한번 정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마우스 우클릭, 셀서식,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샵, 콤마, 000 하고 뒤에다가 원을 넣습니다. 자, 원. 자, 원. 하고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요 0이라는 표시된 곳에는 0원이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 0을 넣었을 때 0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뒤에까지 샵, 콤마, 샵 하면은 0원은 아무것도 없이 원만 표시된단 말이에요. 이 자릿수의 특징이 0은 0도 표시를 해주는 거고 샵은 글자에 대응해서 글자에 있는 것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500 단위에 여기 콤마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걸 많이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자, 제가 여기를 얘를 똑같이 한번 써봅니다. 자, 0과 샵의 자릿수에 대한 그 표시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렇게 한번 넣을게요. 0, 0, 0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그냥 0, 000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자, 블록을 정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0, 0. 요거 데이터를 바꿔볼게요. 제 데이터를 어떻게 해주냐면 15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얘를 요랬을 때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자, 블록을 정합니다. 자, 마우스 클릭합니다. 셀서식 들어갑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얘랑 비슷하죠? 0, 000 하고 제가 원을 썼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0일 때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자, 0일 때는 0, 0005. 뭐 얘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여기서는 여기 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거 점으로 넣나요? 점으로 넣네요. 잘못 넣었어요. 다시요. 다시 들어갈게요. 셀서식. 점이 있었던 거겠어요. 컴마를 넣을 거예요. 컴마로. 자, 컴마를 넣을게요. 자, 그럼 이걸 보세요. 자, 0은 이 자릿수만큼 0이 채워져요. 이렇게. 그 대신에 여기에 1500은 1500이 나왔죠. 자릿수에 숫자가 있으니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저는 15를 썼더니 앞에 0으로 이렇게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이 0의 의미를 아시죠? 자릿수가.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 0일 때는 0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1000 단위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자릿수를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엑셀에서 가장 많이 쓰니까 이 자릿수를 물론 모르고 쓰실 수도 있어요. 알고 쓰는 거하고 모르고 쓰는 거는 틀리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숫자를 문자로 표시할 때 쓰는 형식이 이렇게 샵하고 0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G슬롯이 표준 그 부분을 쓰기도 하지만 그거는 가끔 써요. 사실은 요걸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좀 복잡하긴 하시죠? 처음이시면 그래서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뒤에 문자를 표시하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원래 데이터를 문자를 그대로 인식하게 하고 그냥 표시만 문자 뒤에 문자를 나타내게 하고 싶어요. 그럼 문자가 여기 있네요. 닭고기 이런 거 있네요. 자, 문자 뒤에 문자를 할 때는
사용자 지정에서 그 예시라고 하는 골뱅이 모양 있죠. 골뱅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C의 3번지에서 C의 12번지까지 하고 여기 식품이라고 넣고 싶어요. 선생님 뒤에 닭고기 식품, 소곱창 식품 이렇게 넣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얘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셀서식, 셀서식, 그리고 사용자 지정. 자, 여기서 찾아보면 그 골뱅이 모양이 있을 거예요. 밑에. 자, 밑으로 쭉 내리셔서 골뱅이를 선택하시든지 키보드에서 이 골뱅이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요걸 예시라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원하는 글자 식품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한 칸 띄고 식품이라고 해볼까요? 식품. 확인. 일단 식품 들어가니까 여기가 너무 좁아졌네요. C하고 D 사이에 더블 클릭해주면 넓혀지겠죠. 그죠? 글자의 가장 긴 글씨를 기준으로 해서 넓혀지겠죠.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자 뒤에 문자를 넣을 때는 골뱅이를 쓴다. 숫자 뒤에 문자를 넣을 때는 샵콤마 샵샵 0을 쓴다. 일단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뜻은 몰라도.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자, 우리 한번 수식을 다음에 배워보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수식을 기초반에서 배우시긴 했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 여기 수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일단 1인분 가격은 자, F의 3 가격 나누기 주문 수량 요거를 했대요. 자, 컴퓨터에서는 나누기를 이렇게 슬러시를 쓰죠. 그죠? 곱하기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아스테리스크라고 하는 별이 곱하기입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요 곱하기를 이걸로 쓰고 나누기는 슬러시를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얘를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제2의 3번지에다가 얘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주문 수량 분명히 여기에는 명으로 되어 있지만 위에 보니까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얘를 가격이랑 했다 그랬죠? 가격은 원자를 안 넣어줬네요. 그죠? 자, 원자. 자, 선생님들께서 이거 배우신 김에 요 뒤에다가 샵, 샵샵샵샵 하셔가지고 원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것도 연습입니다. 자, 블록을 정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자, 셀서식 들어갑니다. 원자 넣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셨어요? 사용자 지정에서 샵, 샵샵샵 넣고 뒤에다 원자만 써주면 되죠. 한영키 누르고 원. 자, 이렇게 양식에는 문자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얘는 클릭을 하면 원본 데이터는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한테 이게 엑셀에서 계산을 하려고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거는 이퀄을 넣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퀄을 넣는 겁니다. 자, 이퀄 하면 엑셀이 계산할 준비를 하겠죠. 아, 이거 계산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퀄을 넣으면. 자, 이퀄하고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면 F의 3, F의 3이 가격 나누기 주문 수량을 하래요. 그죠? 그러면 가격, 예. 찍어주면 되죠. 그 안에 있는 값을 나눠라. 나누기 우리 직접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가격이. 잠깐만요. F의 3이 가격이죠? F의 3. 저 가격했죠? 가격 나누기 수량, 주문 수량이죠. 2의 3. 2의 3을 찍어주면 되겠죠? 2의 3. 이해죠? 자, 그러면은 98,000원을 92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죠? 엔터 해주면 이게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 값이 나타났어요. 값이 나타났고 얘에 대해서 채우기 핸들로 엑셀은 항상 맨 위에 있는 요거 하나하나를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데이터라 그래요. 각각의 데이터라 그러고 자, 관련 있는 항목의 값을 필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즉 이게 열의 값들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용도에 대한 관련 있는 것들이죠.
주문 수량에 대한 이 관련 있는 것들이 필드예요. 그리고 한 자료 있죠. 2022년 닭고기 반찬 90이며 요 하나의 어떤 그 데이터들이 있죠. 하나의 그러니까 컴퓨터의 처리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처리하는 요 단위를 레코드라고 해요. 그런데 항상 엑셀에서는 첫 번째 레코드에 대해서만 식을 세워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식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게 이제 엑셀에 이제 얼마만큼 잘 식을 만드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자,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거 하나만 해주고 이 식을 채우기 핸들로 만들어줬어요. 하나의 레코드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해줬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채우기 핸들로 내려서 셀을 복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겠죠. 밑에 보면 자,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을 봅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 자, 제가 F의 3, F의 3, 2의 3이에요. 그러면 얘를 누르면 F의 4, 2의 4. 하나씩 번호가 하나씩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숫자를 1, 2, 3, 4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할 때도 또는 날짜를 나타나게 할 때도 얘가 일씩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얘를 갖다가 상대 참조하라 그래요. 그래서 열에 대한 연속적으로 참조를 해서 일씩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식을 그 원리를 이용해서 식을 그대로 복사를 하게 되면 얘는 F의 4, F의 4 나누기 얘를 해주는 거죠. 밑에 거는 요거 나누기 요걸 해주죠. 그러니까 식을 하나를 세우고 채우기 핸들로 복사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1인분 가격에 뭐 설정을 잘못했는지 1065.2174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예, 선생님 이거는요. 지금 컴퓨터는 소수점 이하까지 개선을 해주잖아요. 자, 여기 블록을 한번 정해보실까요? 선생님 이렇게 블록을 정해봅니다. 이 블록을 정하시고요. 상단에 표시 형식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릿수 올림과 자릿수 내림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선생님 여기 자릿수를 내려볼게요. 잠깐만요. 자릿수 올려볼까요? 자릿수 올리는 거죠, 이거? 예, 올려봅니다.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 소수점이야 몇 자리까지 다 표시를 해주죠. 그리고 얘를 자릿수 줄임을 하게 되면 제가 소수점이야 2자리까지 표현하고 싶어. 또는 1자리까지 표현하고 싶어. 정수 부분만 표현하고 싶어. 그럼 이게 정수 부분까지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위에 표시 형식에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그 명수가 네, 글자 한 명이 채워져 버렸어요. 1인분 가격에. 1인분 가격에 명이 되셨나요, 선생님? 그러면 네, 얘는 블록을 네. 정하시고요. 네네. 예, 얘는 블록을 정하시고 위에서 일반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일반. 어디서요? 네, 되셨나요, 선생님? 사용 지정이요? 어디? 자, 여기 블록을 정하시고요. 맨 네네. 표시 형식에서 옆에 있는 것에서 일반. 예, 잘 됐습니다. 아, 네,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네. 숫자로 하셔도 되고요. 자, 네.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보이는 거는 1065이지만 사실은 수식 입력줄을 보게 되면 계산을 해놓은 함수식, 여기 수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맨 밑에 이거 하나만 더 배워보겠습니다. 자, 제가 납품업체를 보면요. 납품업체 안 해놨나요? 안 해놨네요. 한 개만 더 배워볼게요. 자, 여기서 납품업체에다가 제가 이렇게 놓쳐요. 어떻게 놓자 그랬냐면, 어디 갔나요? 납품업체 문제를 여기다가 내는 게 있는데, 이거 안 했네요. 문제 안 내줬네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 안 하고 화면을 크게 해서 자, 만약에 저는 선생님 여기 납품업체를 뭐라고 나오게 하고 납품업체 없나요? 납품업체가 여기 있네요.
계림, 영진, 계림, 현진. 계림 4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계림하고 그다음에 영진하고 그다음에 현진하고 한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걔는 납품업체들을 여기서 항목이 나타나도록 하고 싶어요. 자, 이런 건 데이터죠.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원하는 데이터를요. 그럴 때는 상단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니까 데이터라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이 데이터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 도구라는 메뉴로 가시게 되면요. 여기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여기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뉴가 나타나요. 자,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한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 대상. 나는 여기다 목록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제한 대상 이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서 목록을 선택을 합니다. 목록을 선택을 하고 원본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곳에 표시될 목록을 컴마로 구분하면서 써주시면 돼요. 한번 여기 계림 농산부터 써볼까요? 자, 계림 농산 컴마 그 다음에 영진 마트 컴마 현진 상사 컴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한진 상사 한진 상사 이렇게 4개를 한번 써줘 보겠습니다. 자, 목록을 선택을 하고 원본은 원하는 글자 목록을 한번 써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목록 버튼이 하나 생겨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생기는 거 보이실까요? 자,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계림농산 또는 영진마트 이렇게 목록을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되셨을까요? 자, 이게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다.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실무에서는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일단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얘를 잘못 썼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잘못 쓰셔서 이걸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도 알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에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자, 커서를 여기다 놓고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가서 모두 지우기라고 있어요. 모두 지우기. 뭐 잘못된 게 한 개만 잘못됐다면 여기서 수정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되고 완전히 지울 때는 모두 지우기를 선택을 합니다. 모두 지우기 확인 하면 이 목록이 없어졌어요. 여기 눌러보면 목록 버튼이 없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첫 번째 데이터니까 얘는 그냥 삭제, 딜리트를 삭제하면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가끔씩 쓸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양식을 작성을 하고 숫자 뒤에 문자를 넣어보고 문자 뒤에 문자를 넣어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작성을 할 때 한 셀에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한 셀에 한 줄 이상 입력할 때는 Alt 엔터를 누르고 셀서식에서 이런 형식들을 변경을 해서 해봤다. 그럼 웬만한 이제 엑셀 문서는 선생님들께서 웬만한 건 다 작성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 엑셀에서도 엑셀을 조금 더 좀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서 제목 글자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목 글자 넣고 그 다음에 그림 넣고 도형 넣고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다음 시간에 잠시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이따 나가세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하나 캡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수업하는 화면을 제가 보내드려요. 그래서 캡처를 한번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